나는 그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아이를 발견했죠. 잿빛으로 변해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단 하나를 봤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라면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내 욕망을 다시 일깨워줄 수 있을 거라고. 40이 넘은 남자도 내 마음 하나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는데 30도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죠.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아이는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원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인생이란 모든 것이 끝나갈 무렵에야 비로소 시작되기도 하는 법이죠.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희망을 잃고 삶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던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의 눈빛은 잿빛으로 변해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단 하나를 봤거든요. 그것은 비록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꺾이지 않는 생명력, 원초적인 에너지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내 안에 무엇인가를 다시 일깨워줄 수 있을 거라고. 마치 마른 가지에 피어나는 새순처럼 말입니다. 그의 젊고 파릇한 생명력이 내게로, 내 마른 가지로 번져올 것이라고요. 그날은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였어요. 잊고 지냈던 욕망의 봉인이 해제되는 순간이자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계획의 서막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될 뻔했습니다. 그는 내가 보지 못했다면 분명 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을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마주쳤습니다. 운명처럼 혹은 예정된 각본처럼 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그를 한참 동안 관찰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젊은 기운,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옷 위로 드러나는 단단한 어깨, 죽음을 갈구하는 눈빛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의 모든 것은 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 아이를 구원한 것이 그저 순수한 마음, 이웃에 대한 따뜻한 온정 때문이라고 말하겠죠.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나올 법한 휴머니즘 이야기라고 포장할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난 그 아이의 절망으로 얼룩진 눈빛이 아닌 그 너머의 것을 보았거든요. 삶의 나락 끝에서도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인하게 빛나고 있던 단 하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의 에너지가 넘실거리는 강인한 육체를 보았습니다. 내 나이 또래의 남자들에게서는 이미 찾을 수 없게 된 시들고 메마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동하는 젊은 활력을. 그건 제가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잊고 지냈던 욕망의 파편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이 아이가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이제 막 시작될 나만의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내 메마른 삶을 다시 촉촉하게 적셔줄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눈빛은 비록 죽음을 갈구했지만 그의 몸은 끓어오르는 생명력으로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그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찾아온 비는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려는 듯 격렬했지만 지훈의 마음속 먹구름은 더욱 짙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얼어붙은 난간을 잡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시린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고 빗물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고개를 들면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하늘이 보였고 고개를 숙이면 차갑게 출렁이는 강물이 그의 심장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그의 낡은 휴대전화 화면에는 빛바랜 코인 사기, 전 재산 탕진이라는 기사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걸었던 희망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함과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가 절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 없는 절규,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최후의 선택.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절망 속에 가장 강렬한 생명력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꺾이지 않는 불꽃 같은 것. 그 불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 그 젊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나의 시선은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보다 비에 젖은 바지 사이로 드러난 젊고 단단한 허벅지 근육과 활력에 집중되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습니다. 폐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가득 들어차고 그의 입에서는 삶을 포기하려는 듯 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나는 그의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내 손길은 비록 따뜻하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무게감과 침착함이 지훈의 어깨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를 덮쳐오는 죽음의 유혹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해요. 이 비린내 나는 세상에서 당신 혼자만 깨끗한 척하지 마세요. 당신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혼자만 고고한 척.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역겹지도 않나요? 지훈은 예상치 못한 내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멍하니 나를 바라봤죠. 그의 눈동자는 흐린 빗속처럼 초점을 잃어 있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본 낯선 얼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묘한 감각이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정신 속에서 그는 나의 차분한 눈빛을 감지했을 겁니다. 그 눈빛은 연민을 가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닥 없는 탐욕을 품고 있는 듯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진정한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산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죽든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젊고 혼란스러운 눈빛 속에 내가 원하는 씨앗을 심듯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당신이 사는 이 세상이 아직 그렇게 지옥 같지는 않다고. 적어도 당신 혼자만 지옥에 사는 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서요. 혼자 가는 지옥보다 둘이 함께 걷는 지옥이 덜 외로운 법이죠. 그리고 아직 살 가치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당신 같은 젊은이의 생명을 이렇게 허무하게 놓아버리는 건 이 세상의 큰 낭비이지요. 당신 같은 활력은 낭비해서는 안 돼요. 나의 시선은 그의 생기 없는 눈을 스쳐 그의 젊은 몸을 은밀히 탐색했습니다. 나는 우산을 접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접어 한쪽 팔에 걸치고 다른 손으로는 지훈의 차갑게 굳은 손을 잡아들었습니다. 내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내가 잡는 힘은 의외로 단단했을 것입니다. 지훈은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힘없이 내 손에 이끌려 따라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빗물 속을 질질 끌리는 낡은 걸레짝처럼 무거웠지만 내 손에서 느껴지는 묘한 힘에 이끌려 마치 꿈을 꾸는 듯
움직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이 손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옥으로 인도해줄 손길일지라도 말이죠. 그의 마른 몸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순종했습니다. 나는 그 젊은 육체의 순종에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반항하지 않는군. 이미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에게 거부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겠죠. 아니, 오히려 내가 내민 손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작은 희망의 파편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절망의 끝에서 부여잡는 지푸라기처럼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 손은 지푸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손은 그의 마지막 생명줄이자 동시에 그를 길들일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나는 그의 몸에서 풍겨져 나오는 젊은 향기에 취했습니다. 비에 젖은 젊음의 향기. 그건 내 오랜 갈증을 자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사는 2층짜리 단독주택 현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아늑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오래된 벽돌집이 주는 포근함이 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은 녹이는 듯 했습니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낯선 공간이 주는 생소함과 나의 친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의 다음 말을 듣고는 그 모든 불안감을 잠시 잊는 듯 보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내가 2층을 쓰고 아래층은 지금 비어 있어요. 어쩌면 당신이 지낼 공간일 수도 있겠죠. 오늘부터 당신이 여기서 지내요. 월세는 필요 없어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그 전에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 나가도 괜찮고요. 지훈은 당황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잊고 있던 생기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싶었을 겁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의심과 감사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아주머니께 뭘 해드릴 수 있죠? 저는 정말 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갚을 생각은 하지 마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당신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유일한 겁니다. 밥은 내가 해줄게요. 끼니는 거르지 말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힘든 세상이라지만 적어도 나 때문에 죽었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군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려 했습니다. 그의 활력, 그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1층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왔습니다. 낡은 듯 보이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절망 속을 헤매던 지훈에게 작은 안식처가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절이 주는 의아함과 아직 죽음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절망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체념한 듯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선 그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우리에 갇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이 다시 희미하게 피어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의 2층 주택 1층 방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소박한 가구들과 작은 창문,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이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듯 했습니다. 며칠간의 시간이 흐른 듯
지훈의 옷차림이 단정해지고 얼굴빛도 처음의 잿빛 절망과는 달리 조금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죽음의 기운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대신 이따금씩 고개를 돌려 방 안의 물건들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창문에는 그의 한숨인지 아니면 바깥 기온 때문인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사 한 끼, 따뜻한 잠자리. 그 보잘것없는 친절 속에서 그는 다시금 생의 의지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살아남고 싶어 하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그를 나는 매일 관찰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죠. 마치 실험실의 표본처럼요. 그의 젊음과 생명력이 나에게는 더없는 활력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지훈이 국을 한 숟가락 뜨고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밥 먹어요. 국 식기 전에.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만 움직일 뿐 지훈이 먹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내 눈빛 속에는 따뜻함 너머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흡족함 혹은 알 수 없는 만족감 같은 것 말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밥 한 끼.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이 집의 열쇠뿐이에요. 다른 건 지훈 씨가 스스로 찾아야 해요. 힘들겠지만 이겨내야죠. 지훈 씨, 나이에 벌써 포기하면 안 되지. 젊음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이거든. 아무리 세상이 지옥 같아도 그걸 버틸 힘이 지훈 씨 몸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지훈은 내 말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따뜻한 밥과 진심이 담긴 조언이 메마른 그의 마음을 적시는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지훈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설거지를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만해요.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쉬어요. 내 손님인데 뭘 그런 걸 해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시켜주세요.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다정함과 함께 만족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성실함과 젊은 활력을 관찰하며 조용히 음미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훈은 나의 친절을 순수한 호의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의 계획에 완벽히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구원이 자신에게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내가 자신을 구원해준 고마운 존재,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인데, 나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평화로운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훈은 1층에, 나는 2층에 머물렀지만 우리의 삶은 한 지붕 아래에서 조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내가 차려준 따뜻한 식사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밥상에는 대화가 많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 깃든 나의 온정은 메말랐던 지훈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는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낮에는 마당의 잡초를 뽑거나 오래된 담장을 보수하고 삐걱거리는 문을 고치는 등 집안의 잔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내가 미처 손대지 못했던 낡은 곳들이 그의 젊고 능숙한 손길 아래에서
새 생명을 얻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고 이따금씩 시원한 차를 건네며 힘들면 쉬어가면서 해요.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로 2층 내 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지우는 1층에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매일 그를 관찰했습니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그 아이는 놀랍도록 빠르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밥 잘 먹고 열심히 일하고 밤이 되면 내 옆에 앉아 TV를 보며 피식 웃기도 하는 나는 그의 젊음이 내 집안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움직임, 그의 숨결, 심지어 그에게서 풍겨오는 땀 냄새마저도 나에게는 잊고 있던 감각들을 일깨웠습니다. 젊음이란 참으로 강력한 것이더군요. 그건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기세로 나의 오래된 세상에 새로운 색을 더씹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나의 메마른 껍데기가 그의 생명력으로 점차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젊음은 나의 계획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온함 속에서 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던져놓은 미끼에 그가 반응할 때를, 그 아이가 나의 의도대로 움직일 결정적인 순간을 말입니다. 나의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1층 방에서 잠을 자려다 문득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늦가을 밤의 공기는 평소보다 쌀쌀했고 그의 방에는 작은 한기가 돌았죠.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놓인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마시려다 컵 옆에 놓인 약봉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몸이 좋지 않다고 했던 나의 모습이 그때서야 떠올랐나 봅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힘들어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힘겹게 한숨을 내쉬던 나의 모습. 약봉지에는 여러 종류의 약이 담겨 있었고 한 병에는 치료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힘들다는 핑계로 그동안 너무 나에게만 의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돕고 싶다는 마음에 약병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약병은 평소보다 많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몸이 더 아프셨던 건가? 밤새도록 아프시면 어떠하지? 하는 걱정이 그의 마음을 조였습니다. 지우는 약병을 든 채 조심스럽게 2층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계단은 그의 발걸음 아래에서 미세하게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을 겁니다. 그의 심장은 고요함 속에서 묘한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자 2층 복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내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물줄기 소리. 샤워 소리인가? 지우는 문득 망설였습니다. 여성의 사적인 공간에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성과 내가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충돌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에 그리고 그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하며 아주머니, 약 가져왔어요. 오늘 약을 안 드신 것 같아서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약간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물소리만 계속될 뿐 나는 이미 샤워를 마치고 계획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약병을 든 채 문 앞에 서서 잠시 더 기다렸습니다. 조용함 속에 다시 문을 열고 확인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혹시 쓰러지셨으면 어쩌지?
약을 안 드셔서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그의 머릿속은 온통 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겠지요.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샤워 중 쓰러지거나 더 아플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지우는 결국 문을 살짝 더 열고 방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목욕을 마치고 거울 앞에서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는 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뜨린 물건을 줍고 있었습니다. 나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시야에 들어온 나의 뒷모습은 50대 중반의 여성의 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었으니까요.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듯한 탄력 있는 등과 허리 라인. 나의 피부는 비단결 같았고 몸매는 둔탁하기보다는 오히려 날씬하고 단단했죠. 지훈이 아는 50대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50대의 중년 여성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강렬한 시각적 충격은 그의 안에 깊이 억눌려 있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깨우는 불꽃이 되었죠. 그 순간 그는 나의 몸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그런 시선과 감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하여 황급히 고개를 돌리려 했겠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뒤돌아보며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그의 손에서 약병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나의 손에서 수건이 미끄러져 떨어지며 50대라고는 믿을 수 없는 탄력 있고 아름다운 내 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나의 시선은 잠시 놀란 듯 보였으나 곧이어 묘한 미소와 함께 지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눈빛은 지훈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드는 듯 했겠죠. 모든 것이 나의 시선 아래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지훈의 얼굴은 화끈거렸고 몸 안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뜨거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지훈은 충격과 당황함에 굳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지훈은 재빨리 문을 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1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보았던 나의 알몸으로 가득 찼겠지요. 지훈의 얼굴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손은 축축한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순수한 호의에 대한 감사함 대신 오랜 절망과 무기력 속에 깊이 억눌려왔던 거친 욕망이 마치 활화산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그 욕망은 잊었던 자신의 일부를 일깨우는 섬뜩한 불꽃 같았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머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이후 더 이상 나를 어머니처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의 몸을 본 순간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남자로서의 욕망이 깨어났으니까요. 절망과 무기력으로 잊고 지냈던 가장 원초적인 욕망. 젊고 혈기왕성하던 시절에는 누군가를 갈망한다는 것조차 당연했던 감각.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후에는 그조차도 사치가 되어버렸던 감정. 그 감각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자신을 덮쳤을 것입니다. 나를 왜 살린 걸까? 이 친절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 지우는 답을 알 수 없지만 나의 존재가 그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해준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을 또 다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은 모른 채로 말이죠. 그 지옥은 달콤하고도 위험한 유혹의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집의 친절한 아랫집 세입자가 아닌 나의 은밀한 시선 아래 놓인 존재가 된 것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느꼈겠지만 동시에 그의 심장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나였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을 느꼈지만 그것은 금기된 환희였고 몸의 모든 세포가 나를 갈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계획은 성공적이었으니까. 그날 밤 지우는 1층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나는 2층에서 그의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방 불이 꺼졌다 켜졌다 반복되는 것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죠.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낮에 보았던 나의 몸이 가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으로 점철되었던 그의 세상에 나의 모습이 새로운 욕망의 불꽃으로 던져졌으니 말입니다. 나는 혼자 있는 이 공간이 그에게는 더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의 계산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나는 1층에서 그가 애타게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느긋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홍차의 향은 유난히 그윽했고 혀끝에 맴도는 쌉싸람은 나의 오랜 갈증을 더욱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설치한 약이라는 미끼, 그리고 의도치 않게 노출된 나의 몸. 모든 것이 내가 상상했던 그림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의 마음속 파동을 오롯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결국 이불을 박차고 일어설 것이라고. 그리고 2층 나의 방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울지언정 더 이상 망설임은 없을 것이라고. 밤은 깊어졌고 나의 기대감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언제 나의 문을 두드릴까? 12시 5분, 12시 10분, 침묵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나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낡은 나무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발소리는 나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는 쉽게 망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는 죽음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려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그가 느끼는 죄책감과 동시에 나를 향한 금기된 욕망의 충돌이었을 것입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의 설계가 그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이성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패는 결정된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3번의 짧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 그 소리는 나의 오랜 침묵을 깨뜨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듯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잠옷 차림의 나를 보자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혼란과 갈망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의 얼굴에는 놀라움 대신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한 묘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밤중에. 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는 그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실수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꾸만 아주머니 생각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갈망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가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그의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그 욕망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낮의 냉기가 사라진 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젊음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손길이었습니다. 절 살려주셨고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다른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죄송하다는 말은 이미 갈망의 불길에 타버린 재와 같았습니다. 나는 미동도 없이 그를 응시하다가 갑자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에게 보여줬던 모성애가 아닌 묘한 욕망과 만족감이 서려 있는 미소였습니다. 나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부드럽게 잡아 끌어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몸에서 억눌렸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나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촛불이 켜진 방 안은 은은한 빛과 함께 알 수 없는 아늑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나는 천천히 지훈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혼란이 서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욕망의 그림자가 그의 눈빛 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응시하며 그에게 천천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지훈의 손이 이내 나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곧 강한 힘으로 변했고 그는 나를 자신에게 더욱 밀착시켰습니다. 우리의 몸이 닿는 순간 나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젊은 활력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56세의 여인과 28세의 청년.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절망에 갇혔던 지훈에게서 다시금 살아있는 남자의 숨결이 느껴지고 외로움에 갇혔던 나에게서 잊고 지냈던 욕망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의 손길이 나의 몸을 더듬을 때마다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이 되돌아오는 듯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나는 나의 몸이 아직 살아있음을, 아직 누군가를 갈망할 수 있음을, 그리고 누군가에게 갈망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촛불이 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내가 오래도록 꿈꾸며 치밀하게 쌓아온 욕망의 결실이었습니다. 나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나는 마침내 그 젊음을, 그 활력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윤리, 그런 것은 이미 나의 머릿속에서 오래전에 지워진 단어였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갈망, 그리고 그 갈망을 채울 젊은 육체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나는 나만의 승리에 취해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내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젊음과 활력으로 가득 채워진 채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나의 침대에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격렬한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겠죠. 옆을 보니 나는 이미 깨어나 그를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내 눈은 흔들림 없이 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지훈 씨? 나는 다정하게 그러나 묘한 승리감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지난밤의 기억이 떠올라 어색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쥐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주춤거렸습니다. 나에게 죄책감을 표해야 할지 아니면 이 밤의 의미를 물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의 혼란스러운 눈동자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젊은 육체가 내게서 충족감을 얻었음을,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침대 머리맡에 놓인 옛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나와 내 남편이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이도 자네처럼 참 강인했지.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는 이제 늙었어. 나는 남편을 향한 연민도 애정도 담기지 않은 오직 대상에 대한 평가만을 담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옆에 앉은 지훈의 몸이 움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진 속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네. 남편분은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어리둥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남편과 사별했다고 믿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홀로 지내는 것을 보고 그렇게 짐작했겠죠. 어리석은 아이. 나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에게 보여주었던 모성애의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가면이 벗겨지는 듯한 섬뜩하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나는 그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즐기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내가 지훈이를 구원했다고 생각했겠죠. 내가 그를 한강에서 건져 올린 것이 순수한 선행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저 내게 필요한 것을 찾았을 뿐이죠. 삶의 끝에 서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의 아랫도리에 서린 젊은 활력. 그게 내가 이 아이를 데려온 이유였어요. 그의 눈동자는 절망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젊은 육체는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또래 남자들에게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된 그 활력. 내 메마른 육신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생동하는 힘. 나는 그를 통해 내 잃어버린 젊음과 욕망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지난밤의 모든 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적인 만족감과 승리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는 한강 다리 위에서 당신을 봤죠. 비에 젖은 바지가 자네의 몸에 달라붙어 그 젊고 단단한 아랫도리를 여실히 드러냈더군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몸에서 나는 가장 강렬히 생동하는 욕망을 봤어요. 젊고 아직 살아있는 활력. 내 나이 또래 남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이미 메말라버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기. 그래서 나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메마른 삶을 다시 촉촉하게 적셔줄, 내 오랜 갈증을 해소해줄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구한 진짜 이유였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물론 알지 못했겠지만. 내 말에 지훈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는 이제야 내가 그에게 베풀었던 모든 친절과 따뜻함의 의미를 깨닫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밥, 무상으로 제공된 잠자리, 다정한 말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젊음을 향한 나의 치밀한 설계였음을.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배신감으로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나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알았겠죠? 내가 당신을 구한 이유.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밥을 먹이고 월세를 받지 않은 이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의 굳어버린 얼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산이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했습니다. 그에게 남았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산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나는 당신의 젊음과 활력을 원했고, 당신은 나의 편안함과 안식을 원했으니, 우린 서로의 욕망을 채워준 것 뿐이에요. 불법도, 사기도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 각자의 이익을 취했을 뿐. 나는 젊음을 얻었고, 당신은 목숨을 건졌으니 공평한 거래 아닌가요?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생명을 선물했으니 당신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젊음이라는 걸 주는 게 당연히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지훈 씨, 나는 그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진했던 얼굴은 이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영혼마저 발가벗겨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즐기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내 오랜 계획은 완벽하게 실현되었으니까. 그 당시 지우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겠지요. 코인도, 희망도, 미래도. 그는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을 구해준 줄 알았던 내가 사실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순수함마저 앗아갔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잔인한 설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의 친절이 순수한 호의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겠지요. 나의 따뜻한 손길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거대한 욕망을 위한, 나의 메마른 삶을 다시 채워줄 지극히 이기적인 설계였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나를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음을 그는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비참함 속에서도 기묘한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청년은 새로운 삶을 얻었지만 그는 그 삶이 과연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감옥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있겠지요. 그의 젊음과 활력 그리고 내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는 나의 만족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젊음을 갈구했던 나의 외로운 여정은 이제야 진정한 끝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관계가 사랑이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 거래였습니다. 나는 젊음과 활력을 얻었고 그는 삶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균형인가요? 그는 나의 통제 아래서 살아가겠지만 나는 그의 젊음 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욕망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의 삶은 나를 통해 이어질 것이고 나의 삶은 그를 통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구해진 것이 그가 아니라 사실은 나였다는 것을 그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겁니다. 나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과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찻잔에서 피어나는 김처럼 새로운 아침,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삶은 삶의 끝에 선 두 사람, 그들이 만난 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짜인 운명이었을까요? 코인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남자, 그리고 잊었던 욕망을 되찾은 여자. 황혼과 청춘의 파격적인 만남은 우리에게 사랑과 욕망, 구원과 속박의 의미를 동시에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관계는 과연 사랑일까요? 욕망일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충격적이고 깊은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